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포트폴리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소문이 도착했을지 상소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이 업종을 두 개로 포트로 구성했는데요.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이 궁금합니다. 폐배터리 쪽이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폐배터리 섹터 작년 한 해 정말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성일 하이텍, 세비캠 이렇게 폐배터리 섹터를 15% 정도 비중 보유하고 있고요. 반도체주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갖고 계신데 현재 매수가로 봐서는 두 종목 모두 손실 중입니다. SKC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분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어떤지 먼저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폐배터리 섹터가 많은데 이 종목 중에서 좀 손절해야 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배터리주를 긍정으로 보셨다고 하면 우리가 업종 안에서 가장 대표주를 접근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업종 안에서 분산 투자도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좀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도 썩 뭐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약간의 뭐 손실 확장을 짓기에는 주저되실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 반등이 나올 때 우선 업종 안에서 중심 종목 먼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우리가 성일 하이텍 쪽으로 뭐 추가 매수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보이고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부터는 실제 이제 실적이 발생을 하는 구간입니다. 올해 말부터는. 그렇다 보니까 그 구간부터는 좀 주가의 반응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더해져서 이제 재련사 같은 경우가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단행을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초기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고 더해져서 여타 대기업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사업에 이제는 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열린 환경이기는 한데 올해가 좀 원년 초입 이 단계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보다는 좀 상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업종의 가장 1등이 되는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결론까지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오히려 세비캠을 좀 정리하고 성일 하이텍 쪽으로 좀 옮겨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정말 강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워낙에 좀 높으세요. 6만 3천 원에 비중을 15%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정재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월급의 몇 퍼센트를 좀 하신다고 했는데 급여를 좀 늦게 받았나 늦게 하셨는데요.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HBM 쪽 같은 경우는 먼저 시세가 나고 난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HBM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여전히 지속이 될 거고 공격적으로 좀 진행할 것으로 아마도 다들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결론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아마 올해 작년 11월이죠. 신고가 자리대가 67,900원인데 그 자리대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좀 비싸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분할로 좀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시기적인 부분들은 ETF 상품이 또다시 출시가 됩니다. 전공정 쪽과 후공정 쪽 특화되어 있는 ETF가 좀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아마도 한미반도체가 편입이 될 거예요. 몇몇 반도체 종목분들이 편입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 패시브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신고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HBM 관련된 이슈 있다. 조금 더 계속해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8만 전자를 탈환하나 싶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지면서 삼성전자도 동반해서 3%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언제쯤 8만 원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인 82,300원 회복할 수 있을지 이성웅 이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게 워낙
고점 매수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오는 단계다 보니까 그 과정 안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가 주가가 추세를 이어가는 과정들, 그 다음에 디램이라든지 여기에 더해져서 모바일 사업, 디스플레이 사업까지 더 빠지지는 않은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랬을 때 뭐 8만 원대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대는 도달이 가능한데 오늘 주가의 하락 같은 경우는 시장의 요인까지 함께 더해집니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한 7만 원대 중반까지 뭐 7만 5천 원 이런 구간까지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라면은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단가를 낮추고 뭐 7만 원대 후반 정도 낮춰주고 8만 원 이상으로 도달을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비중을 조절해주는 전략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추가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SKC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11만 원대인데 비중이 10%입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중심 종목은 아니라서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우리가 흔히 배터리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양극재 소재가 되게 갔어요. 양극재 소재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안 움직인 게 뭐냐면 바로 동박, 분리막 쪽, 그 다음에 전해질 쪽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해질 쪽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캠 차트를 잠깐 보면 엔캠은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전해질 쪽이에요. 그럼 동박 쪽은요. 이제 어떤 꿈틀꿈틀하는 모습은 보여요. SKC 보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들고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동박, 이게 배터리가 가면서 같이 안 갈 수는 없어요. 배터리가 양극재 하나로만 배터리가 구동이 된다면 양극재만 가야죠. 그러나 배터리에는 분명히 양극재와 음극재와 분리막과 전해질이 다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의 소재가 워낙 강하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동박은 그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박이 또 중요해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소재가 이 원통형 배터리 이 모양으로 이제 여러 다양한 셀로 이루어져 있다가 이게 이제 뭘로 합쳐져요? 단결정 배터리로 갑니다. 하나의 통 배터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분리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분리막과 전해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화재 위험은 없거든요. 지금은 분리막의 어떤 불량으로 인해 전해질이 섞여버리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니.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 중요해지는 건 분리막과 전해질이 될 수 있겠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담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잠시 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전문가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